한 번씩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는 사람들 중에서 왜, 저 사람 참 말 시원시원하게 한다. 잔머리 안 굴리고 속 시원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채널 고정을 딱 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박찬종,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나오면은 재밌어가지고 계속 듣게 돼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빨리빨리 제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자한당에서 비대위로 이분이 거론됐다길래, 야, 자한당이 뭔가 희망이 보이려나? 이러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또 김병준이라는 사람이 또 거론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병준 이 사람이 그때 뭐 이제 총리 대행인가요? 그때 한번 이제 물망에 올랐을 때 인터뷰하는 걸 봤었는데, 잔머리가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 사람 뭔가 좀, 사고 칠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타오르는 느낌. 그래서 이제 뭔가 일을 공평정대하게 하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랬는데, 자한당에서 거론되는 인물이 그러면은 제일, 조금 좋아 보이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는데, 뭐, 좋아 보인다기보다는 뭐, 이제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겠네. 하지만, 희망이 있으려면은, 박찬종이 될 텐데, 자한당은 김병준을 선택하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들하고 좀 비슷하게 뒤에서 뭔가 이렇게, 짜가지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뭔가 욕망에, 화신 이런 사람들은 이 깔끔하게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일을 몰고 갈 수가 있잖아요. 사람의 인간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랬는데 딱 이 사람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역시 자한당은 정말로 망하려고 딱 작정하는 당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뉴스가 또 뜬 겁니다. 김병준이라는 사람의 이 탐욕에 찌는 사람에게 옛날에 민주당이었다고 하는데 뭐 그때 그 당시에 민주당에 다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또 무슨 뭐 골프 접대를 받았는데 자기는 그게 뭐 김영란법 여기 걸리는지도 몰랐고 뭐 몰랐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한당은 너무나 잔머리 굴리다가 또 이렇게 뒤가 구린 사람을 자기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미지만 나쁜데 더 나쁘게 계속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책을 박찬종 이분 쪽으로 돌리면은 그래도 보수당이 조금이라도 더 희망이 보일 텐데 너무너무 민심을 못 잃는 정말 한심한 당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머릿속에 야 뭐가 들었는지 진짜 한심한 작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에 해도 너무 했지 않았나 이 인력에 이런 구성된 사람들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국민들 혹은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권자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여력에 마음에 이만큼도 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여당을 끌어왔으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자살률 1위 이 불행한 사람들의 어떤 지수가 1위가 될 수밖에 없었고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박찬종이라는 그래도 공평하고 직설을 하고 자를 사람 잘라내고 그래도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다가 일을 봐야 될 텐데 민심하고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말 주권자의 마음을 정말 요만큼도 모르는 한심한 조직들이다. 인간승들만 모여있는 정말 끔찍한 당이다. 이래 생각해요. 그리고 드루킹 사건 말인데요. 이 드루킹 사건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아니 드루킹 이 사람이 댓글 조작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여론을 가지고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수가 한두 명이 아니고 그 기본적으로 들통난 사람이 130명이 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연 사용했던 돈이 11억이 그러니까 뭐 예상되는 돈이라는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그 이상이 되지 않았나. 뭐 킹크랩도 만들고 온갖 짓을 다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무슨 내가 보니까는 아니 그 댓글 조작을 하는데 무슨 창고 서류를 감당해야 돼서 창고가 또 필요했는가 봐요. 그 정도로 조직적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근데 노회찬한테 돈을 줬었는데 그 돈을 뭐 5천만 원을 줬다. 근데 그 돈을 이제 선거법 그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 그게 아니잖아요. 11억이라는 돈을 그 사람들이 월급을 가지고 쓸 정도가, 자금으로 쓸 정도가 됐었고, 그러면 그 돈도 아니고 또 노회찬한테 건너간 돈은 빌려준 거랍니다. 그럼 빌려준 사람도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거니까 빌려준 거 아니겠어요? 뭐 그냥 무턱대고 지나가는 거지한테 돈을 빌려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미적미적 하면서 뭐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요. 아니, 정부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특검팀을 구성을 해놨는데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너무나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짓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이 많은 검사하고, 예? 경찰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밝혀지는 것도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오사카 총영사를 도대체가, 뭐 때문에 네가, 내 나라, 감나라, 배나라 하냐. 그거 안 해줬다고 지금 또 이렇게 특검이, 개입될 만큼 일이 큰 일인데, 노회찬한테 5천만 원, 4,600만 원 건너갔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뭐 완전히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연 11억을 갖다 쓴 이 조직이 어째서 그렇게 굴러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 아무런 뉴스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믿나요?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돼가지고 또 이제 뭐 특검팀이 일을 잘 못했네, 잘했네, 경찰이 숨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네, 어쩌네 해가지고 완전 또 시끄러워질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를 그래도 해라 이겁니다. 국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 놨던데 말이죠. 이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보관을 해놨대요. 그런데 경찰들이 이 서류를 이렇게 옮기는 걸 봤대요. 느릅나무 그 사무실에서.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특검에서 이걸 여기 갔대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노회찬한테 이렇게 모든 뭐 혐의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대서특비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문제를 가리는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주권자들은 이미 사람들이 이것도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세금과 어마어마한 조직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말이죠. 박원순 이분이 이제 옥탑방에 가서 한 달을 살겠다 해가지고 공무원 10명이 투입돼가지고 있잖아요. 그 옥탑방을 정리를 하고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뭐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을 거기서 살아본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이상하다. 왜냐면은 박원순 시장이 있잖아요. 진짜 옥탑방 사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알아봐야 되겠고 그 마음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조용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방송을 타면서 그것도 뭐 1년 살 것도 아니고 꼴랑 한 달 살 거면서 있잖아요. 월 200만 원을 시 자금으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 뭐 그 도민들이 거기에 시장에 살았으니까 여기 땅값 올라가겠네 이런 어떤 이미지가 올라가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저는 박원순 이분이 도대체가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이분의 마인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사람들이 뭐 말하더라고 쇼하는 걸 좋아하나 하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아서 서울시장이 된 만큼 거기에 맞는 상식적인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상해요, 진짜. 그리고 또 이제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민주당이 지금 현재 당대표를 선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이제 봤어요. 보면서 이제 이해찬 이분을 또 한 번 더 이제 봤어요. 말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나 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7선이 대통령이 아니라 7선 국회의원이 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국회의원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언변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분이 나이가 이제 지금 많으시기 때문에 뭐 이제 사람들이 후배들이 하는 거를 지켜봐야지 너무 노욕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다들 다 자기들이 욕심으로 하는 말이지 이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칠성까지 이제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또 이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분에게 오히려 더 있지 않나. 뭐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오늘 또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분에게서는 그래도 조금 진정성이라는 게 있고, 어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또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또 이제 자한당이라는 저 악당들한테 넘어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도 있고, 좀 그렇게 보였는데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본 사람이 이제 최재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힘들 때 늘 옆에 있었다는 걸 강조를 하는데, 그것은 뭐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이제 의리를 지키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있잖아요. 당에는 많은 마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문재인의 복심이다. 그 복심술 그거 가지고만 밀어붙이던데, 그걸로는 국회의원 정도는 모르겠지만 당 대표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역부족이 아닌가. 그리고 언변을 봐도 그렇게 크게 신뢰가 가는 스타일은 뭐 주권자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영선 저는 이분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는 면이 항상 많았어요. 왜냐면은 자한당에 있는 저 많은 여자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훌륭하다. 자한당에 있는 여자들은 박영선을 비롯해서 정말로 완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도대체가 뭔지 참 보면은, 참 그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한 조직의 여자들 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그런 거에 비해서 민주당에 있는 여자들은 그래도 좀 괜찮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훌륭해야 되잖아요. 당대표가 되려면은. 그런데 저는 안희정이랑 같이 손을 잡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걸 봤었을 때, 박영선은 생각하는 게 이제 안희정하고 딱 이제 스텝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겠죠. 중도에서도 이제 자기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제 발을 담그겠죠. 왜냐하면 그때 그 안철수도 살리고 문재인도 살리는 묘수가 뭘까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고민을 틀어놓는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또 삼성에 대해서는 열심히 이제 정의로운 어떤 그런 그 문제거리를 찾아내기도 하죠. 하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걸 좀 두려워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권력을 쥐기 위해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박영선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는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여자 의원으로서 그냥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매력은 갖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다. 갖고 있는 면은 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봐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범계, 이분은 젊은 층에 속하고 자기가 이제 굉장히 그 에너제틱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눈치를 좀 덜 보죠. 이 사람은 뭐 이제 뭐 4선, 7선, 5선 이렇게 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새내기에 속하니까 눈치를 덜 보지만 에너지 가지고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정의로운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떨어진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보여요. 앞으로 이 사람 스탠스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면이 약간 역부족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엉이 모임에 또 가입할 정도로 이 사람은 어떤 그런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어떤 정치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면도 있고 한 걸 보면은 뭐 정치적인 야망이 이제 큰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뭐 그거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람이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뭐 사람들이 다 틀리니까 뭐 젊고 에너지 있다, 이걸 또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종걸, 이분이 노회찬이 이제 그 특활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폭로를 했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이 사람도 이제 대표를 했기 때문에 특활비를
그 책임지고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다음날 바로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보좌관이 특활비 사용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적어놨었대요. 그래가지고 자한당의 김성태처럼 자기들 완전 묻지마 식으로 그 자금을 막 그 써가지고 나중에는 완전 또 막 부패가 그 안에서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시끄러울 거를 미리 방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종걸 이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이미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그 무게 중심을 완전히 실어가지고 나는 이거야, 나는 문재인 복심이야,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좋은 분이긴 하나, 당 전체가 다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뉴스 공장에 나가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걸 봤는데, 공평한 사람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부겸 이 장관이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찬과 이종걸 이 두 분이 그래도 사고가 조금 밸런스가 맞고 또 이제 좀 쿨하고 사람들이 좀 깨끗한 것 같아요. 지저분한 그 돈 가지고 아주 그냥 더티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공평하다는 것. 그리고 장자연 사건에도 자기 목소리를 확실하게 냈다는 것. 그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목소리 낸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도. 왜냐면 언론, 그 조선일보한테 완전히 찍혀가지고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선 사람은 통합진보당의 이정희하고 이종걸 이 두 사람. 나중에 돼가지고 이제 박주민 이분이 또 이제 좀 나서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고요. 역시 정의로운 사람들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디 가고 빌붙는다 그런 것보다는. 위험을 좀 무릅쓰잖아요. 박주민도 그렇고. 그래, 표창원도 좀 위험을 무릅쓰는 편이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이팅 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명찰 때문에 사람들이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계속 말이 많나 참 이상하네. 처음에는 좀 관심을 크게 안 가졌어요. 근데 그 노조들이 완전 힘을 합쳐갖고 왜 명찰 달라고 하냐 이 시대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계속 문제를 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공무원들이 나라에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녹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도민들이 가가지고 명찰을 보고 이름을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인터넷으로 해가 저 사람 일 못하더라 잘하더라 했을 때 걸려들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러나 저 사람들이 왜 단체로 나서서 저리지 정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이름을 걸고 산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멋진 일인데 자기를 계속 숨기고 그러나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자기가 부패에 항상 마음에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자기 이름을 내놓는 게 왜 두렵죠? 참 이 공무원 전체가 힘을 합쳐갖고 노조에서 이른다는 것은 너무 주권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 진짜 경기도 공무원들만 이런 거지 하여튼 공무원들 문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권자들이 이름 알고 싶으면 알게 해줘야 되는 거지 왜 그러는지 일단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도지사 님께서는 분당에 이제 살면서 성남시장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경기도 수원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의 옆에다가 경기도 지사를 위한 공간을 지어놨는데 남경필이라는 분이 이제 도지사가 되면서 그 공간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한편으로는 공간 그런 곳이 어디지 들어가서 이제 한번 보고 싶네 하는 마음에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남경필이라는 분이 오픈시켜줬다. 그리고 조그만 차를 타고 출퇴근했다더라. 이런 거 아주 그냥 미담이면 미담인데요. 또 한편 다른 면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남경필 이분은 아무래도 이제 사생활을 좀 숨겨야 되는 그때 그 당시에 부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했죠. 또 지금은 전 부인이 됐지만은 어쨌든 국회의원 시절에 와이프가
보석을 밀수하다가 또 잡혔죠.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들은 또 군대 가서 성추행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마약으로 또 잡혀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의 단란한 모습이 아니라 거의 완전히 무슨 콩가루 집안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냥 뭐 아파트에 들어가서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살기 딱 적절한 삶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이런 다른 면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오픈된 걸 좋아해요. 그러고 그 수원에서 수원으로 출퇴근을 해야지 분당에서 왔다 갔다 일을 하면은 도지사 그 경남도의 사람이 1,300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가까운 곳에서 일을 보게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이 꽤 넓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티타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너무 그 전에 해놨던 것을 미담인 양, 지금 현재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뭐 대단한 것이냐, 뭐 옥탑방에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쇼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실사구시. 그게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00만을 책임지는 이재명 도지사가 그 조금, 안락한 공간에서 조금 휴식도 하고, 생각도 좀 깊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티타임도 좀 하고 그럴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옳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옳은 거죠. 뭐 불쌍한 척 보이는 것 그것이 옳은 게 아니다. 틀리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슨 쇼를 벌이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건 나쁘다 생각해요. 정직하지 못하다. 화이팅! 바이!